네 번째 시간은 이어서 사고 관련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끄러짐, 헛디딤, 추락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2017년도에 그 부산에서 발생한 캡틴 단절배수 그 기름 유출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부산 구조대에서 직접 매달리셔가지고 여기 파공을 막는 그 몸으로 막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위에서 오픈돼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러실 일 많이 없으시겠지만은 헛디뎌 가지고 떨어지게 되면은 이 기름이 또 다 묻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흡기라든지 피부에 또 기름이 직접적으로 닿는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해상 선박 해안에서의 차량 중장비 이용 시 사고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방재장에서 작업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보스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날개를 펴고 거기에 오일팬스를 연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여기 발이 깔린다든지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여기는 이제 해안 방제를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바다에 기름이 많이 묻었을 때 돌에 많이 묻었으면은 기름을 닦는 것보다 이거를 떠가지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가서 돌을 씻어 오는 게 더 빠르다는 판단에서 이게 기중기로 이제 퍼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기중기에 뭐 발이 낀다든지 기중기에 뭐 머리가 맞는다든지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 위험성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분진, 부유하는 오염물 등에 의한 눈 손실 그리고 화재 및 폭발 사고 위험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아마 그 배가 폭발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두라 3호라고 해가지고 배가 이제 찢어지면서 충돌에 의해 가지고 배가 찢어지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유하는 오염물이나 유증기 같은 경우에 배가 충돌돼서 찢어지면서는 분명히 그 폭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유 등 휘발성 기름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유증기는 불을 붙이면 이제 바로 불이 붙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화 폭발 위험에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방제 작업 현장 유해 위험 요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해 위험 요인 관리 방안으로 그 방제 작업 전 안전 보건 계획 수립 그리고 방제 작업 환경 관리 그리고 건강 문제 관리 마지막으로 사고 요인 관리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안전 보건 계획 수립에 의해 가지고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12가지 방법에 하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제가 해드리는 부분이 아무래도 방제 작업자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이 있는지 방제 지휘 체계와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방제 지휘자가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제 작업자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고 극한 기후 환경 대비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이 그 방제 지휘자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또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제 작업 배치 전후 의학 검사를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그 혈압을 재가지고 그 120에 60이 되는데 여기서 너무 고혈압이거나 저혈압일 때는 작업을 좀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너무 쪼그려 앉거나 일어나게 되면은 기립성 저혈압이나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막기 위해서 의학 검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혈압이 높으신 분이나 너무 낮으신 분은 작업에서 좀 배제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염 세척이라든지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계획이라든지 손상 및 중독에 의한 응급 조치 계획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작업을 하게 되면은 구급차를 불러놓고 이제 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방법을 세워놓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방제 후 폐기물 보관 방법에 의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됩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고온 작업 환경 관리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심혈관계 이상자, 알코올 중독자, 정서적 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고온 방제 작업에 의해 배치 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대책으로는 모자를 착용하고 아무래도 어두운 색 옷보다는 하얀색 옷을 입는다든지 자외선 차단제, 그 선블럭이라고 말하는 선크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작업 관리에서는 고열 장애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20분 작업 후 휴식을 권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20분 작업, 20분 휴식이라든지 그리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매 15분 간격 수분 섭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소금으로 된 알갱이를 먹는다든지 그 포도당 캔디를 먹는다든지 이런 내용도 그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 조치로는 햇빛 등 차단된 지역에서 휴식을 하고 얼음물 등 시원하게 이제 온도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이상 증상이 나타날 시 전문 의료인의 처치가 필요하므로 그 구급차를 개동을 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그 좋은 작업 환경 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첫 번째 내용은 아까와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술적 대책으로는 아까는 이제 시원하게 하는 옷이 있었다면 여기는 이제 방한모 등 적절한 의복이 있고, 그리고 따뜻한 물이나 음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난방 장치가 설치된 휴게 시설을 마련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분 작업 후 20분 휴식 등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서 이제 휴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온에 대한 환경 장애와 그 예방 대책이 필요한 교육에 따라서 그 온도에 따라서 작업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영하가 30도가 됐는데 작업을 오래 하게 되면은 동상의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를 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 인원이 뭐 교대를 하면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내용입니다. 응급조치로는 그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문 의료인의 처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 화학물질 관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불이 잘 붙겠다. 그리고 느낌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폐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온다든지 뭐 인화성이라든지 이렇게 피부의 자극이나 뭐 마시면 위험하다든지 이런 자극을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급하시는 뭐 그 휘발유라든지 경유에도 이런 마크가 붙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건강 수치율이나 화학물질 독성 정도를 표현해가지고 교육을 하게끔 되니까요. 화학물질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된다면 특별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위에 문구를 더 강조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 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를 배포하고 그거에 대한 주의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해 경고 표지 및 관리 요령을 부착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리고 방제 작업자의 개인 보호구입니다. 지금 뭐 개인 보호구에 대해서 설명이 들으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은요. 지금 손상된 개인 보호구는 착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은 안전모를 또 착용을 하고 해상 작업자 같은 경우에는 안전모와 구명조끼를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마스크와 같은 내용인데 지금 분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눈에 들어갈 걸 막기 위한 고글. 그리고 이거는 장갑이 이제 그 기름으로 인해 녹지 않은 그 장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화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 보호복이고요. 이건 이제 그 초기 대응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들어있는 게 방독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기 화합물이라서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벤젠 톨루엔과 같은 그런 안 좋은 유해 화학 물질을 여기서 걸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방제 작업 후 방제 작업자 오염 제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 부분은 유해 위험의 정도, 오염의 정도, 노출 시간에 따라 정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모든 접착 부위는 개방을 하고 안전화와 외장갑 그리고 외부에 있는 것을 무조건 제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호복 안쪽에 접촉하여 보호복을 탈의를 하시고 마스크를 벗으시고 장갑을 벗으시고 손과 얼굴을 세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의도하지 않은 섭취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척을 하지 않고 식사를 하시다 보면은 얼굴에 묻어있는 거와 같이 식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장비 및 개인 보호구 같은 경우 접촉을 피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장비와 개인 보호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회용이라 생각을 하시고 다시 입는 것이 아니고 기름이 묻었다고 보시면 한 번 입고 버리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물이 없는 오일 컨트롤 타월렛을 이용하거나 핸드 클리너를 사용하시어 손에 묻어있는 그 유분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방제 장비 이용 작업에 의한 환경 관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솔린 및 디젤 연소를 활용하는 곳에서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기계 작동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거 있는 방지 마스크 또는 그 방독 마스크를 사용을 하셔서 그 디젤 연소가스에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방제 장비에 의한 기름 노출에 대해서는 방제 장비 취급 시에도 방제 작업과 같은 보호구를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처리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리하실 때 많은 양의 물로 세척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부 노출 시 그 자량의 물과 비누로 세척, 계속 자극될 경우에는 그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경우가 더 빠르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장기간 유처리제 전기는 흡입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부종이라든지 폐에 무리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유념하시어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압 온수 세척, 유증기, 피부 및 호흡기 노출 관리도 아까 보여드렸던 1급 방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피부에 직접적인 분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 피부가 이제 여기 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적으로 맞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상처가 난다든지 그 피부가 이제 뭐 찢어진다든지 이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음 노출 관리 내용입니다. 1m 이내에 대화가 어려운 경우 청력 보호구를 착용하셔 그 소음에 대한 노출을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건강 문제 관리입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 요인에 있어서 맞는 동작과 안 맞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의학적 관리적 대책으로 작업 일정 및 속도를 조절, 회복 시간을 제공하고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 보수 등을 통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리고 정신 건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연속적으로 방지 작업이 시행됐을 때 본인이 직접적으로 독려를 해주고 방지 작업자 간 동료 간에 서로 위험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을 주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 소통하고 동료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서로가 이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했을 때 정신 건강에 의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호흡기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름에 노출된 후 일정 시간 이후에는 공기 중 부유하는 유증기 흡입을 막기 위하여 여기 그 방지 마스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지 마스크도 여기 보시면 N95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저희 KF94와 같이 이제 그 방지 마스크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는 뭐 N100도 있을 거고 저희가 사용하는 것처럼 KF80, KF94처럼 여기서 N95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소각 작업 시 연료가스 흡입 방지를 위한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만성 폐 질환자, 심장 질환자들은 작업을 금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요인 관리로 화재 및 폭발 예방으로 사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점화원 제거 그리고 이제 그 온도가 많이 상승하거나 유증기 발생이 심할 경우에는 철수하고 바람이나 조류에 위쪽 방향에서 접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에서 접근을 하게 되니까 바람이 만약에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바람이 같이 불어나가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바람을 맞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조치에는 그 위험 지역을 격리시키고 119에 즉시 신고 그리고 증기의 발생을 억제시킵니다. 그리고 화재가 진행된 후에도 상당 시간 분무를 하여 선박을 냉각시키고 진화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와 방화복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 방지에 대한 내용에는 중량물 취급 시 미끄러짐을 특히 주의하여야 하고요. 기름에 의한 미끄러운 상태임을 교육시켜 작업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및 선박을 이용 시 사고 방지 그리고 그 어두운 곳에서는 휴대용 조명을 이용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 이상으로 네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